자, 오늘은 나만의 마케팅 플랫폼 구축하기 웨비나 두 번째 세션입니다. 오늘은 이메일 마케팅에 문자와 알림톡을 더하기, 즉 알림톡을 자동 발생하는 방법까지 대략적인 방법 그리고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잘 보이시고 접속도 잘 되시죠? 네,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책을 한 권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책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본업을 그만두지 않으면서 부업으로 돈 버는 사이드 프로젝트 100이라는 책인데요. 책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한 467페이지 정도? 잠시 직접 보여드릴까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이고, 책은 거의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분량의 책인데, 며칠 전에 우연히 교보에 가서 읽어보고, 굉장히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고, 여러분들께도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부업으로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했는지 총 100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하나의 프로젝트가 양이 많지가 않고 한 4-5장 정도 간략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총 15개 카테고리 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는 어디에 있다, 이미 갖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조금 주목했던 책은 홍진표 쌤은 어제 사셨어요.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바로 5장인데요.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라라는 파트이고요. 여기서는 주로 온라인 강좌, 온라인 강좌에 대해서 온라인 강좌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했는지 한 7개 정도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내용도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면서 저도 좀 참고를 많이 해보겠고 동기부여도 됐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비대면 교육이 굉장히 유행이죠. 네, 유현지 쌤도 구매하셨군요. 굉장히 인사이트 얻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100가지 사례를 통해서 참고할 만한 부분들을 한두 가지 정도는 있을 테니까요. 자, 우리나라에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해외에서는 원래 그 토지가 넓기 때문에 직접 오프라인 교육보다도 온라인 교육이 그리고 웨비나 같은 원격 교육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교육과 원격 교육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좀 영토가 좁아서 그런지 웬만하면 만나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의 아니게 지금 현실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대면 교육이 굉장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저도 폴리텍 대학에서 이번 학기에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원래는 3월 2일에 개강을 했어야 될 수업이 지금 3월 16일인가요? 7일인가요?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개강을 했는데도 오프라인 수업은 아직 엄두도 못 내고 온라인 교육, 원격 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27명 줌을 통해서 어제 오전에 첫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좋은 부분도 있지만 좀 어려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천주쌤 어서 들어오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본격적으로 비대면 교육, 온라인 교육, 원격 교육이 좀 활개를 칠 것이다, 주가 될 것이다, 상당히 의미 있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해봅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던 바이지만 얼마 전에 이제 최기문 쌤께서 그 얘기를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세션에서 사람들은 한번
편한 경험을 하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저도 이제 사실은 그 얘기는 전에도 들었던 얘기였었는데 굉장히 다시 한번 좀 물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온라인 교육에서도 사람들이 지금은 웬만하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뒤풀이도 하고 이런 것들을 선호하지만 이제는 굳이 거리 멀리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시간도 본인이 편한 곳에서 장소도 본인이 편한 곳에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 책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보면 부업이긴 하지만 꼭 부업이 아니더라도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큰 자본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을 하지 않는다면 온라인에서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는지 뭐랄까 약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조금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네, 오디오 상태요. 네,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온라인에서 시작을 할 때 대부분 굉장히 전략적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조그만 시장에서 시작을 대부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의 취미라든지 관심사, 이 책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그 맨 처음 사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 저가 항공권을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노하우를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하고 블로그에서 정보를 제공하니까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모인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나니까 이제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 사례인데 대부분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모이면 본격적으로 플랫폼화시키고 자동화로 구축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진행할 내용들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컨셉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 보시는 이 한 4가지 정도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비즈니스를 하려고 세일즈를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바로 인바운드 마케팅이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리드 제너레이션, 즉 사람들의 연락처를 따서 나의 DB에 차곡차곡 모아놔야 되고 내가 말하는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내가 전달하는 그런 좋은 정보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큰 범주에서는 커뮤니티일 수도 있지만 내가 그리고 정보들을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이든 블로그든 또는 홈페이지든 여러 가지 나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모여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으로 단순화를 시켜봤습니다. 맨 위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소셜미디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정보를 얻고 찾아다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모으려면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려면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되니까요. 사람들을 모으려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활동하는 곳에다가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맨 위에 보이시는 우선 컨텐츠부터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의 동영상,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나의 전문성, 나의 관심사를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정보 외에도 어떤 이벤트 그리고 행사 등등은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보이듯이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곳은 기본적으로 웹사이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한편으로 랜딩 페이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웹사이트로 사람을 모으는데, 웹사이트의 이제 기본적인 역할은, 가장 중요한 적인 역할은 저는 바로 화면 하단에 보이죠. 리드 제너레이션이라고 보입니다. 즉, 웹사이트에서 사람들의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 그리고 이름을 기입을 해서 나의 DB에 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른쪽 그 중간 아래쪽에 보이는 CRM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CRM에 넣은 데이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게 될 텐데요. 사업화시키고 수익을 창출하죠.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여러 가지 쇼핑몰이나 뭐 예를 들어서 교육, 그리고 프로덕트 판매들도 중요한 수익원이 될 수 있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온라인 스쿨도 굉장히 유망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어디엔가 모여서 했고 책을 구매를 해서 봤다면, 최근에는 각종 멀티미디어 기기가 발달해서 원격으로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중고등학생 때부터 인강이라고 하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원격 강의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요. 그리고 멀티미디어 기기, 특히 아이패드나 태블릿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는 클래스 101 같은 그런 원격 온라인 서비스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학습을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소개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서비스가 너무 많아서 조금 어려워요, 복잡해요, 그런 분도 계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안내드린 서비스는 지금 이 시트, 이 장표 플랫폼에서 한번 분류를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광고나 컨텐츠를 통해서 웹사이트로 끌어들이죠. 바로 여기서 이제 랜딩 페이지를 만듭니다. 이 웹사이트는 예를 들어서 워드프레스라든지 아니면 뭐 윅스나 전문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고객의 정보를 취득을 해서 CRM으로 넘기게 되죠. 이때 자, 이제 웹사이트 아래쪽에 있는 비머라는 서비스는 나의 글을 블로그 형태만이 아니라 별도의 위젯으로 보여주면서 나의 컨텐츠와 공지사항, 알리는 부분들을 좀 구별을 해서 방문자들의 사용성을 높이는 서비스이죠. 그리고 방문한 사람들에게 채널톡이나 인터콤, 프레시챗, 버드시드 같은 CS, 즉 상담 채팅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챗봇, 그리고 타입폼 같은 그 폼을 통해서, 양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연락처를 취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CRM으로 가는데, 이 CRM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로는 컨버트킷, 드립, 그리고 액티브 캠페인, 메일침프, 겟 리스판스 같은 외국 서비스들도 있고요. 우리나라 서비스인 스티비 같은 서비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소개를 해드렸던 본조로라는 동영상 메시지 서비스도 잠깐 보여드렸고요. 오늘 설명드릴 알림톡과 SMS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인 서비스들이 연결이 돼야 되죠. 왼쪽에 보이는 지난주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후기를 작성을 주셨는데, 그 후기를 작성을 해주시면 자동적으로 CRM의 태그가 붙게 되고, 그리고 그 태그가 붙게 되면 자동화 기능,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자동 메일을 발송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이렇게 바쁘게 좀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계속 또 차분히 좀 진행을 해보죠. 자,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서비스는 바로 이제 가운데에 있는 CRM 서비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고객의, 그리고 그 오디언스, 나의 말을 듣는 커뮤니티일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연락처를 지속적으로 모으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연락처를 모아서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를 쌓고 그러다가 좋은 서비스, 좋은 제품, 좋은 교육 등등이 있으면 그 커뮤니티에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서로 윈윈하는 것. 이게 기본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룰 CRM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CRM은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의 약자이죠. 고객 관계 관리 이 서비스입니다. 다 아시겠죠? 고객을 잘 관리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매출을 올리고 고객에게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인데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CRM 서비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까 하는 것도 궁금하고 우리가 CRM 서비스를 선택할 때 어떤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CRM의 한자씩 앞에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에서 어떤 점을 또 감안해서 봐야 될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우리가 고객의 연락처를 획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드 제너레이션 계속 말씀드리죠. 고객의 연락처를 따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CRM은 고객의 연락처를 쉽게 잘 딸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 되죠. 자, 그리고 오디언스 빌딩. 우리가 연락하는 사람들, 우리 메일링 리스트에 있는 그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메일을 보내고, 메일을 보내고 부가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신뢰를 쌓고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 나가야겠죠. 예, 오디언스 빌딩을 지속적으로 해야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릴레이션십 부분은 자, 우리가 CRM에 고객 정보들이 있으면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겁니다. 메일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무슨 톡을 보내고 동영상 메시지를 보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고객과 소통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는 관리하는 부분들이죠. 자, 고객들을 관리할 때 개별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고객을 어떻게 분류하고 그룹핑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잘 분류하는 기능들도 제공해야 되고요. 이렇게 분류한 고객들에게 자동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당연히 제공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례, 그리고 제 화면을 직접 한번 보여드리기도 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CRM의 역할은 고객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리드 제너레이션 기능이 좋아야 하고 오디언스 빌딩 역할을 해야 되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툴들을 제공해야 되고 고객을 분류, 세그멘테이션하고 또 자동화시킬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지금 말씀드린 기능들이 CRM 소프트웨어, CRM 서비스의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CRM 서비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사용하시나요? 대부분 엑셀이라든지 아니면 허브스팟 같은 전문 CRM 서비스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구글 시트, 수기로 기록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잠깐 이제 분위기 전환을 환기를 하는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CRM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신 적이 있거나 지금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또는 고객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제가 투표 형태로 질문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한두 마디씩 생각나시는 분들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를 한다, 안 한다, 또는 어떤 방식으로 한다. 간략하게 챗으로 남겨주시면 한번 제가 소개도 드리고 의견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병옥쌤, 관리를 좀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고객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큰 기업처럼 서로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혼자서 마케팅 상상, 다양한 일들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 관리까지 직접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홍진표 쌤은 구글 시트와 이메일 자동화 솔루션 사용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김건우 쌤은 가끔씩 문자로 연락도 하고, 네, SNS와 문자, 카톡, 전화 통화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임수선쌤은 관리를 쉽진 않다. 네, 리드젠을 활용을 해보고 있는데 좀 쉽진 않더라. 그리고 단톡 카톡방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군요. 네. 실제로 이게 많이 잘 관리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네요.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좀 유용한 서비스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와 SMS를 활용해서 비정기적 연락. 친구라든지 지인들은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고객을 관리하는 데는 좀 더 나은 방법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고객을 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자동화시키고 분류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런 서비스를 사용할 때, 그러니까 이런 CRM을 사용할 때 어떤 소프트웨어,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는지 제가 한번 하나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를 CRM 도구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메일을 뭐 얼마나 열어보겠는지, 이메일 과연 효과가 있을까? 요새는 나 카카오톡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물론 일리는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고객 정보를 어디다 보관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한 일인데요. 자, 그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를 단지 이메일을 발송하는, 대량 이메일을 발송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CRM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자, 지난번에도 비슷한 시트를 보여드렸죠.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랜딩 페이지에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플랫폼 시트에서 보여드렸죠. 소셜미디어, 유튜브, 블로그 같은 곳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컨텐츠를 보여주면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해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면 여기 다음 링크를 클릭하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클릭하게 되면 바로 랜딩 페이지로 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홈페이지이죠. 이곳에서 다양한 양식, 폼과 챗봇이나 다양한 연동을 통해서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마케팅 자동화 기능을 갖춘 이 서비스가 대표적으로 뭐 워크플로우라든지 태그 같은 기능들을 통해서 자동화시키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조금 이제 개념적인 설명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이런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의 CRM 측면에서 어떤 서비스를 선택을 할지 한번 고민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RM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리드 제너레이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고객의 정보를 획득하는 겁니다. 고객의 정보를 획득하는 데에는 자, 랜딩 페이지, 즉 자, 지난주에는 좀 개념적으로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CRM 서비스, 그러니까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에서 어떤 기능을 제공해야 될까? 이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랜딩 페이지, 즉 그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 줄여서 ESP라고 하는데요. ESP에서 랜딩 페이지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좌측 하단에 보시면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죠. 좌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해서 쉽게 템플릿을 적용한 다음에 텍스트만 변경을 해서 쉽게 보낼 수 있는 정도의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뭐 연동 서비스들도 제공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폼 양식을 다양한 양식을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폼도 종류가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특히 이제 홈페이지, 웹사이트 이런 랜딩 페이지에 접속을 해보면 양식, 폼이 딱 떠오르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팝업입니다. 페이지에서 팝업 창이 딱 뜨는 거죠. 네. 거기서 좀 더 발전된 그 폼은 exit intent, 즉, 자, 브라우저에서 마우스를 끌어서 X표를 클릭해서 브라우저를 닫는다든지 다른 탭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페이지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일 때 갑자기 폼이 또 뜨게 됩니다. 팝업 형태로. 그래서 특히 이런 형태를
exit intent 형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블로그 포스트 같은 데서 중간중간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이곳에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인라인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홈페이지 상단에 이렇게 바 형태로 제공되어 있어서 간단한 알림, 공지 형태,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 뭐 프로모션 이런 내용들을 제공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스티키 바 형태이죠. 그리고 갑자기 어느 순간 창에 윈도우에서 스르륵 하고 나오는 그런 슬라이드 인 방식, 그리고 위에서 갑자기 전체 화면을 덮으면서 나오는 그런 맷 방식, 여러 가지 폼들을 이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에서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가 이메일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문자도 보내야 되죠. 알림톡도 보내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다양한 서비스로 데이터를 보내려면 기본적으로 연동 기능을 많이 제공해야 됩니다. 직접 서비스들끼리 연동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제피어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연동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의 두 가지 갖춰야 될 부분들, 바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자,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이니까 대부분 이메일을 잘 보내겠죠. 이메일도 단순히 대량 메일, 뉴스레터처럼 매주 뭐 몇백 명에게 보내는 이런 메일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메일을 제공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뉴스레터 형태로 메일 보내는, 일반적으로 매주 한 번씩 보내는 그런 뉴스레터 형태의 메일을 브로드캐스트 메일이라고 합니다. 시트에서 보고 계시죠? 브로드캐스트 메일, 즉 모든 이메일 구독자 또는 회원들에게, 또 아까 세그멘테이션 말씀드렸죠. 어떠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그런 브로드캐스트 메일링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RSS2 이메일, 즉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추출해서 우리 매거진 뉴스레터 같은 거 받으시죠? 이번 주 소식, 그리고 첫 번째 글, 두 번째, 세 번째 요약해서 보내주는 형태. 그러니까 최근 일주일간 내 블로그에서 발행된 기사들을 자동적으로 긁어와서 그 내용들을 메일로 보내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매거진 뉴스레터 같은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RSS2 이메일 형식이고요. 또는 자동 응답 메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자, 회원 가입을 하면, 또는 메일링 등록을 하면, 자, 지금 가입했으니까 우리 오늘 1일차다 라고 해서 처음 환영 메일을 보내죠. 그 다음에 3일 후에 보내고, 일주일 후에 보내고, 보름 후에 보내고, 한 달 후에 보내고, 이렇게 시리즈로 쭉 메일을 작성을 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메일들을 시리즈 이메일, 자동 응답 이메일 또는 캠페인 이메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캠페인 기능도 지원해야겠고요. 또는 오토메이션 이메일, 즉 워크플로우에서 어떤 경우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면 내려와서 그 사람들에게 메일을 보낸다. 네, 이렇게 캠페인과 브로드캐스트가 아닌 자동화에 포함되는 메일도 보낼 수 있는 단계면 굉장히 좋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스크린샷을 준비했으니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가 이메일 위에 왜 다른 메시징을 제공하진 않죠. 그래서 연동을 통해서, 직접 연동 또는 제피어 연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 CRM으로서 갖춰야 될 기능 중에서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요. 세그멘테이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가 세그멘테이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물론 인스타그램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는 태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즉 우리가 수집한 또는 취득한 여러 가지 고객 정보에다가 태그를 붙이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태그를 붙이는데 우리가 직접 붙이기도 하지만 자동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그를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사용자의 특정 정보들을 입력하게 되죠. 사용자 필드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 이렇게 안 와닿으시죠? 그래서 제가
다음 시트에는 제가 직접 만들어 놓은 태그,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필드, 커스텀 필드와 그리고 세그멘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태그 보이시죠? 이 태그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번 웨비나를 진행을 하면서 자, 여러분들이 챗봇을 통해서 신청하셨죠. 신청한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을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을 잘 분류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그리고 적용해 놓은 그런 태그들입니다. 자, 첫 번째 글씨가 조금 작은가요? 잘 보이시나요? 자, 왼쪽 화면에 태그를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부터 쭉쭉 볼게요. 자, 웨비나 2003-1 신청. 그러니까 여러분이 챗봇을 통해서 웨비나 신청하셨죠. 신청을 하게 되면 2003 1 신청, 2 신청, 3 신청, 4 신청 태그가 여러분이 신청한 웨비나 개수만큼 태그가 붙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댓글 남겨주신 분의 최병도 쌤 같은 경우 전체 1, 2, 3, 4 사회 과정을 신청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신청 1태그, 2태그, 3태그, 4태그가 최병도 쌤한테는 붙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참가비를 입금을 하시면 우리나라 이제 결제를 자동화시키기는 아직은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 입금 내용을 확인하고 제가 직접 태그를 또 붙입니다. 뭐라고 붙일까요? 03-1 입금, 2 입금, 4 입금 이런 식으로 입금 태그를 붙이죠. 자, 그리고 웨비나가 끝나게 되면 이 데미오라는 웨비나 솔루션에서 웨비나에게 참석한 분들에게 자동적으로 참석 태그를 또 붙이게 됩니다. 이 태그는 데미오에서 컨버트킷이라는 이메일 서비스와 연동을 해서 태그를 붙이게 되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웨비나를 마치고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의 자료가 필요하시면 어디다가 리뷰를 남겨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뷰를 작성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리뷰 작성, 확인 태그가 붙고 여러분들에게 메일이 발송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동으로 또는 수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태그를 붙이게 되고요. 개인 정보에는 간단한 이메일 정보와 이름뿐만이 아니라 운영자가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다양한 정보, 필드들을 두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자, WBN, 이거 웨비나의 약자로 제가 만든 거예요. 웨비나 2003-1 조인 링크라고 되어 있죠. 이게 자, 여러분들이 이 웨비나를 신청하시면 개개인별로 고유한 참여 링크가 발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데미오에서 발급한 그 참여 링크를 혹시나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드리거나 알림톡을 보내드릴 때 그 알림톡에 웨비나 참여 이메일이 포함되어 있었죠. 바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을 해서 알림톡에다가 포함해서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태그와 사용자 필드가 있고요. 별도로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이제 세그멘트를 보면 자, 뭐 신청하신 분, 그러니까 태그를 조합을 해서 신청하셨지만 입금은 안 하신 분은 세그멘트를 별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죠. 즉, 자, 신청하시면 신청 태그가 붙죠. 중간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자, 아래쪽에는 웨비나 2003 신청을 했는데 입금을 안 하신 분들은 자, 왼쪽에 보시면 8분의 쭉 리스트가 나오죠. 그럼 그분들에게 자, 웨비나 신청을 하셨는데 아직 입금을 못 하셨군요. 그래서 입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알림톡이나 SMS를 보낼 수 있겠죠.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잘 하게 되면 고객의 상황에 맞는 그리고 내가 관리하는 고객의 여러 가지 여건에 맞는 메시지를 잘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이렇게 중간중간 질문하셔도 되고요. 이지연 쌤은 태그가 제피어에서 각각의 앱을 연결하는 표식 같은 건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태그는 기본적으로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에서 태그 기능을 제공하죠. 태그 기능을 제공하는데 다른 연동되는 서비스들에서 제표를 통해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때 태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성민 쌤, 웨비나 주소가 개별 생성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참석자마다 고유 링크가 발급이 되어서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웨비나 서비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 줌이라든지 줌 뭐 간단한 이런 웨비나나 비슷한 기능하는 서비스들은 링크 하나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링크 클릭해서 입장을 할 때 거기서 이메일과 이름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 이 데미오 같은 이런 웨비나 전문 서비스 같은 경우는 네 맞습니다. 여기는 고유한 참여 주소를 발급을 하기 때문에 그쵸. 이름, 이혜리쌤 말씀 잘하셨는데요. 이름을 입력 안 하셔도 그 링크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누구다라는 것을 이미 시스템이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간단하게 세그멘테이션 하는 사례까지 설명을 좀 드렸죠. 최유락쌤, 개인의 정보, 특히 핸드폰 번호나 이런 것들 획득할 때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네, 받아야 합니다. 교재 슬라이드 화면에 형광펜이나 줄긋기 기능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제가 확인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 찾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오토메이션 기능, 자동화 기능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 1링크, 1접속자죠. 자, 자동화 오토메이션 기능을 설명을 드릴 텐데, 오토메이션은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워크플로우와 규칙, 룰이라는 두 가지로 보통 구현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워크플로우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자 이제 흔히 말해서 플로우 차트 아시죠? 이렇게 되는 경우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차례대로 이동을 하는 게 워크플로우라면 규칙은 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표현되는 것이 규칙, 룰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든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좀 더 키우는 게 낫겠죠? 제 얼굴을 잠깐 자, 이제 화면은 잘 보이시나요? 네. 이게 이 컨버트킷이라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워크플로우 화면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면 워크플로우 목록이 이렇게 썸네일 형태로 보이게 되고 그 중에서 웨비나 20032 2회차 오늘 세션 문자 입금 문자와 알림톡을 발생하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워크플로우가 보이게 됩니다. 자, 조금 보시기 어렵다면 이따가 한번 제 화면으로 직접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재 이따 드릴 거고요. 자, 이제 제가 편의상 워크플로우를 두 줄로 나눠 가지고 보여드렸는데, 자, 오른쪽에 있는 두 개 중 왼쪽 겁니다. 자, 웨비나 2003-2 신청. 자, 이 태그는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이 챗봇을 통해서 신청하셨죠. 그러면 그 챗봇이 제표를 통해서 연동이 되면서 제표에서 태그를 붙입니다. 자동으로. 태그가 붙고, 자, 신청이 되면 잠깐 대기를 하고 있다가 제가 빨간색은 어떻게 보면 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즉, 그 맨 위에 보이는 이 웨비나 신청이라는 태그가 적용이 되고 여기서 계속 잠시 머물고 있다가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 웨비나 입금 태그가 붙으면 밑으로 쏙 내려가게 됩니다. 이 입금 태그는 제가 수동으로 붙이는 거고요. 이렇게 붙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달력 형태로 있는데요. 이거는 3월 19일, 즉 오늘 아침 8시가 되면 발생되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8시가 되면 그 밑으로 쏙 내려가는 거죠.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yes, no 태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맨 위에 신청 태그 붙고 입금 태그까지 붙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오늘 오전 10시가 되면 밑으로 쏙 내려가서 이 왼쪽 오른쪽 예스 노가 나옵니다. 입금을 했느냐라고 검사를 해서 이제 바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입금을 했으면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알림톡 발송이라고 해서 자, 입금한 분들께는 자 여러분 오늘 웨비나 참석일입니다. 참석해 주세요라고 여러분 알림톡들을 다 받으셨죠. 원래 오전 8시에 발송이 돼야 되는데 제가 깜빡 실수를 해서 제표 잽을 꺼놔서 오후에 다시 이제 켜놓느라고 아마 11시, 12시쯤에 발송됐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톡이라는 태그를 딱 붙이면 제피어에서 이걸 캐치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림톡을 발송을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션을 다 마치고 나서 리뷰를 작성해 주시면 리뷰 작성, 이제 확인이라는 태그가 딱 붙고 자동으로 그 밑에 있는 이메일 보이시죠? 그렇게 이메일이 발송되는 그런 워크프로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룰 말씀드렸죠. 규칙. 자, 왼쪽에 보시면 자, 이 규칙은 자, 이 화면이 조금 작아서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이 왼쪽에 이제 트리거, 오른쪽에 액션입니다. 왼쪽에 있는 내용이 발생하면,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액션을 취하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이제 웨비나 참석을 하시면, 제가 바로 다음날,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웨비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고 메일을 드리고, 웨비나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렸죠. 여러분들이 그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이 트리거가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클릭을 딱 하게 되면 이 트리거가 일어나서 오른쪽에 있는 영상 시청 확인 태그가 딱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보낸 메일을 클릭해서 영상 시청을 했구나라고 태그를 붙이면 아까 보셨던 그 오토메이션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태그를 붙이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컨버트킷이라는 이런 메일 서비스에서 직접 하나하나 붙이기도 하고요. 또는 자동으로 붙게 되기도 합니다. 자동으로 붙는 거는 여러 가지 약간 조건에 따라서 또는 제피어에서 붙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이제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까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CRM에서 좀 전에 말씀주셨던 연락처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메일, 문자, 알림톡, 영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서포트를 해야 하고요. 마케팅 자동화 기능들을 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트는 아까 좀 보셨죠? 다시 한번 참고하라고 보내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 국내외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서비스명은 제가 간략하게 명시만 해놨는데 제가 별도의 표를 만들까 하다가 너무 많이 자세하게 정리하기에는 보시기에도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우선 이거는 구두로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챗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는 원래 기본적으로 대량 메일을 발송하는 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세대라고 할 수 없는 거의 뭐 0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가 단순히 뭐 엑셀에서 연락처를 쭉 긁어다가 한꺼번에 단체 메일로 보내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 고객을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마인드가 생겨나면서 1세대 이제 메일링 시스템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메일링 시스템의 대표적인 서비스는 특히 외국에서 각광을 받았던 웨이웨버라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한때는 대략 한 10여 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10여 년 전에는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거의 뭐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리스트 관리하고 뉴스레터 형태로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했죠. 그러다가 단순히 단체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기능 말고
좀 더 자동으로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오토 리스판더라고 하는 자동 응답 메일이죠. 오늘 가입하면 오늘, 그리고 3일째, 5일째, 7일째 이렇게 날짜에 따라서 시리즈 형태로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는 생일을 맞으면 생일을 맞았다고 메일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메일을 보내주는 그런 좀 더 자동화된 메일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부 다른 서비스들과 연동을 지원하죠. 그래서 2세대 메일 서비스의 대표적인 것들로는 메일 침프, 겟 리스판스 같은 서비스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서비스이죠. 스티비 같은 서비스도 한 2세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세대 서비스는 제가 2세대와 3세대를 좀 구분해 놓은 기준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그 자동화 부분에서 몇 가지 말씀드렸죠. 우선 세그멘테이션을 잘 지원하느냐, 분류를 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자동화 기능, 어떤 워크플로우, 비주얼 워크플로우, 플로우 차트 형태로 우리가 쉽게 구성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제공하느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구분을 좀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일침프라든지 스티비 같은 서비스는 룰 정도, 규칙 정도,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메일을 보낸다라는 정도의 그런 자동화는 가능하지만 이런 워크플로우 형태는 제공하지 않고요. 겟 리스판스 같은 서비스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마케팅 자동화를 말하시는 많은 분들이 겟 리스판스, 이메일 마케팅 자동화라는 내용으로 많이 교육도 하시고 회원도 모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겟 리스판스도 아마 작년인가요? 재작년부터인가 비주얼 워크플로우를 제공은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가격 등등을 감안해서 한 2.5세대 정도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3세대라고 볼 수 있는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저는 한 3개 정도를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액티브 캠페인, 드립, 컨버트 킷 3가지인데요. 이 3가지 서비스는 모두 아쉽게도 외국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 서비스가 아니어서 여러 가지 메뉴나 설명들이 아직까지는 영어로 많이 제공되어 있죠. 액티브 캠페인은 상대적으로 그 세일즈포스 기능까지 제공을 해서 조금 복잡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지 않고요. 제가 하고 있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서비스는 드립이라는 서비스와 컨버트킷이라는 서비스를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서비스는 저는 드립 서비스 같아요. 저도 지금 한 1년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비용이 조금 있습니다. 최저 비용이 월 49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만 원 정도 되겠네요. 반면에 컨버트킷은 29불, 3만 원, 3만 5천 원 정도 될까요? 29불부터 시작을 해서 제공하는 기능은 드립이나 컨버트킷이나 거의 비슷한데 드립이 좀 더 디테일한 기능들을 제공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컨버트킷은 주로 이제 블로거, 어떤 크리에이터들이 활용하기에 좋도록 좀 더 단순화시켜서, 항상 저는 이제 고민이, 제가 사용하기 좋은 서비스와 제가 권해드렸을 때 다른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서비스는 그 다른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비스를 추천드리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서비스가 좋으면 왜 당신은 사용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렇다고 제가 이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엔 너무 어려워서 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기능은 좀 더 많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권해드리는 서비스를 저도 사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컨버트킷 예전에 좀 사용을 했다가 멈췄는데 최근부터는 다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자동화를 관리하는 이 모든 기능들은 컨버트킷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57분 정도 지났고요. 지금까지 이메일 마케팅, 자동화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 이제 특히 알림톡 메시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림톡이나 이런 메시징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하는 내용들을 쭉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의 질문도 제가 좀 받고요.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면 실제로 제가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제 화면을 직접 좀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어, 다시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마케팅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리드 제너레이션, 연락처를 따고 오디언스 빌딩,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되겠죠. 그것들을 CRM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 CRM에서 정말 필요한 기능들은 리드 제너레이션 기능도 있지만 CRM 자체로서 꼭 필요한 기능들은 어떤 기능도 있을까요? 우선 고객 정보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잘 제공을 해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대표적으로 메일이 있었고, 어떤 메일 종류들이 있는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고객과 메시지를 통해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자, 메일도 좋고 메시지도 좋지만 병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즉, 자, 여러분들 제가 좀 이제 사례 예시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이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결혼을 안 한 총각입니다. 젊은 총각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멋있는 여성을 만나게 돼서 그 여성과 썸을 잠깐 타다가 조금씩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둘이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겠죠. 그런데 둘이 만나서 맨날 하는 게 무조건 만나면 밥 먹고 영화 보고 커피 마시고 끝. 이렇게 반복되면 그 여성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너는 나를 만나서 영화를 보는 것이냐 아니면 영화를 보기 위해서 나를 만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는 게 맨날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고 커피 마시고 너무 지루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주변에 있는 나쁜 남자 또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남자에게 혹 빠져서 그 여성을 뺏겨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예, 만나서 영화도 봐야죠. 밥도 먹어야죠. 그리고 커피도 마셔야죠. 또는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놀이기구도 좀 타면 좋겠죠. 고즈넉한 곳에 이제 여행도 같이 갈 수도 있고요. 보드카페 가서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때로는 타로, 뭐 꼭 미신이 아니어도 타로점 보는 곳에 가서 같이 타로점도 보면서 우리 미래를 설계하기도 하고, 만화방 가서 만화도 보고, 노래방 가서 노래도 부르고, 클럽 가서 춤도 추고, 정말 다양한 활동을 같이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너무 한 가지만 주구장창 하게 되면 실증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에도 메일만 보내지 말고 메일도 보내고 이제 메일의 종류도 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이러이러한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성 메일 그리고 때로는 재미있는 뭐 메일 한 번쯤은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보내도 좋고요. 또는 때로는 문자를 보냈는데 자, 이러이러한 교육을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낼 수 있지만 때로는 그냥 문자를 보냈는데 그냥 안부 문자이고 재밌는 내용도 보냈어요. 또 매력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동영상 메시지가 왔네요. 또는 메일을 통해서 올 수도 있지만 동영상 메시지가 와서 본조로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영상 메시지를 주면 얼마나 또 색다른 그런 경험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메시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는 대표적으로 SMS나 LMS 같은 휴대폰 단말기를 통해서 전송되는 메시지와 대표적으로 메신저나 챗봇 같은 그런 프로그램, 서비스를 통해서 전송되는 메시지. 그리고 여기다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기타 그 스마트폰 사용하는 경우죠. 대부분. 그러니까
FC 같은 알림이 오는 메시지들이 있죠. 자, 그러면 FC는 일단 제외를 하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할 만한 메시지는 SMS, LMS는 SMS에 포함을 하겠습니다. 롱 메시징 서비스이죠. 문자뿐만 아니라 길기도 하고 때로는 포토나 이미지도 포함될 수 있는 SMS를 통칭을 하겠습니다. SMS를 보내거나 또는 메신저 같은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메시지는 대표적으로 이제 앱 또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왓츠앱, 텔레그램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부는 있지만 다수가 사용하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보편성이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메시지를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시지 어떤 것이 효과적일까요? 자, 이 부분은 두말하면 순차겠죠. 당연히 카카오톡 메시지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챗봇 메시지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챗봇 메시지는 그 봇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챗봇 메시지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장점은 뭐냐? 고객이 메시지를 먼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고객에게 챗봇 메시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열려 있다는 거죠. 하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24hour window라는, 그러니까 24시간 이내 고객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24시간 이내에만 메시지 응답을 보낼 수 있고 그 이후로는 메시지를 한 번밖에 못 보낸다. 뭐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물론 페이스북도 사용하지만 카카오톡이 정말 국민 메신저라고 할 만큼 대부분이 사용을 할 텐데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좋을 겁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개인과 개인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 외에는 비즈니스로 자동으로 메시지를 보내려면 대표적으로 채널 메시지와 비즈 메시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널은 카카오톡 채널을 만든 상태에서 단체 메시지, 스마트 메시지. 스마트 메시지는 아마 채널 친구가 3만 명인가요? 5만 명인가요? 이상일 때만 보낼 수 있을 테고 단체 메시지는 대략 한 통을 보내는데 20원 정도 합니다. 네, 3만 명, 책임은 3만 명 말씀하셨고요. 비즈니스 메시지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비즈니스 목적을 위해서 보낼 수 있는 메시지가 바로 알림톡, 친구톡, 상담톡 이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보낼 수가 있어요. 네, 메시지 종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보낼까요? 크게 수동, 자동 두 가지 볼 수 있겠는데 수동은 자, 여러분 예전에 네이트온 메신저 뭐 이런 것도 써보셨고 또는 프리오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단체 메시지 보내본 적 있으시죠? 네, 그러면 웹에서 직접 입력을 하거나 어떤 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엑셀 매크로가 연동되어 있는 엑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메시지를 발송을 하기도 합니다. 수작업으로 발생하죠. 또는 최근에는 알림톡도 템플릿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웹에서 발송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동으로 메시지를 발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동으로 발송하는 것은 어떤 연동 기능을 통해서 API 연동을 통해서 자동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렇게 보내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서비스를 구축을 하든지 그런 역량이 좀 없거나 주변에 그런 그렇게 비용을 주고 개발할 여력이 없다면 그나마 대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제피어를 통해서 연동을 하게 되면 쉽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피어로 어떻게 메시지를 보냈는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자, 왼쪽 제피어 화면 보이시죠? 오늘 오늘 세션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약간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피어는 서비스 간의 연동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을 보시면 맨 위에 있는 T자 형태의 박스는 제가 실제로 운영했던 방식인데요. T자는 타입폼이라는 폼입니다. 폼. 네, 양식이에요. 구글 설문지하고 비슷한 기능인데 대화형 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용했습니다. 타입폼에서 정보를 입력해서 상담 신청을 하게 되면 그렇죠? 1번, 그다음에 2번. 그 신청한 정보들이 드립이라는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에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제공이 되냐면 드립에서 이렇게 이 폼에서 정보가 들어오면 드립에다가 누구누구 상담 신청이라는 태그를 붙이고 이런 기능들을 바로 여기서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 드립 그 태스크를 완료하면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SMS를 보내는 서비스를 연결합니다. 제가 연결해서 사용했던 서비스는 클릭샌드라고 하는 서비스였는데요. 잠시 오른쪽에 있는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표를 사용해서 연동을 해서 메시지를 전송을 하게 되면 단지 메시지만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세스에 따라서 관리를 하게 되죠. 즉, 신청을 하게 되면 CRM에 저장을 하고 다음에 메일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알림톡을 보내고 이런 형태로요.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어서 용이합니다. 이렇게 제표를 통해서 전송하면 굉장히 쉬운데 자, 우선 이 서비스들이 제피어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제피어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피어 사용자가 아직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나마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 같은 글로벌 서비스들을 우리가 그래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동해서 제피어는 좀 사용해 볼 만한 서비스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만약에 문자를 보내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자료를 찾아보고 주위를 둘러봤느냐 몇 달 정도 찾아본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제가 찾은 방법은 이 정도였습니다. 즉 제표를 통해서 해외 SMS를 통해서 문자를 발송하는데 이때 조건이 있죠. 이 해외 서비스가 우리나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범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본 서비스는 클릭샌드와 트윌로 정도인데요. 이 중에서 저는 클릭샌드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용하면 지금 왼쪽 하단에 빨간색 박스 보이죠? 즉 타입폼에서 받은 전화번호를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바로 자동으로 보낼 수가 있죠. 그런데 아쉽게도 단점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 달러를 하나로 환산하면 건당 한 50원에서 6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발송했던 게 단체 문자가 아니라 이렇게 어떤 신청이 들어오거나 뭔가 이슈가 있을 때 발송을 자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해볼 만 했었죠. 하지만 또 아쉬운 부분들은 발신자 번호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010-3717 땡땡땡땡 이렇게 번호를 찍어 보낼 수가 없고 받는 사람은 해외 발신 이렇게 앞에 붙어 있고요. 번호도 004, 81 이런 식으로 해외 번호가 찍게 됩니다. 이 부분은 트윌러나 클릭샌드에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어떤 협정 이 부분이 제대로 잘 안 돼 있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상당히 폐쇄적인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부를 때 규약에 의거해서 이렇게 발신자 번호를 지정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가격도 비싸고 해외 전송 붙으면서 제 번호도 노출시키지 않고 이렇게 보낼 수가 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저는 한 서비스를 만나게 됐는데 그 서비스에서 API를 제공하는데 그래도 나름 손쉽게 문자뿐만이 아니라 카카오톡 알림톡까지 보낼 수가 있어서 제가 최근에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잠시 후에 한번 설명을 계속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 메시지를 보내면서 문자도 아주 쉽게 보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카카오톡 비즈 메시지 말씀드렸죠. 알림톡, 친구톡, 상담톡 세 가지인데요. 알림톡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문을 하거나 결제 또는 어디에 지금 도착했습니다는 배송 메시지 또는 이번 달 휴대폰 요금을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험료 미납입니다. 이런 메시지도 알림톡으로 오겠죠. 이렇게 어떤 트랜잭션, 즉, 뭔가 자동적으로 이벤트가 발생하면 발송되는 그런 서비스이고, 우리 카카오톡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알림톡을 보내는 게 우리가 이 사용자의 아이디를 알아서 알림톡을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용자의 전화번호, 휴대번호를 통해서 알림톡을 보내면 자동적으로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건당 발송 비용은 대략 한 6원 정도, 서비스마다 다른데요. 때로는 6원, 때로는 9원 정도 되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예. 알림톡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친구톡입니다. 이 친구톡은 카카오톡 채널에 친구가 돼 있는 사람들만 발송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을 하는데 친구가 100명이다. 그런데 제가 500개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어서 그 500개의 전화번호에다가 카카오 친구톡을 발송을 딱 하게 되면 실제로 500명 중에서 친구로 등록된 100명과 겹치는 사람들에게만 친구톡을 발생하고 나머지는 전달 불가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발송이 되지 않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친구톡은 13원 정도이죠. 현금. 그리고 상담톡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채팅 형태로 주문을 하거나 할 때 고객을 직접 응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데 여기는 별도의 개발도 필요하고 해서 직접 여러 가지 제피어나 등등의 서비스를 사용해서 보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톡은 말고 대표적으로 이제 알림톡을 어떻게 발송하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다음 장에서 바로 제피어를 통해서 알림톡을 어떻게 발송하는지 설명을 이제 계속 이어서 드릴 텐데요. 자, 우선 알림톡을 발송하려면 카카오톡 채널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 인증을 받아야 돼서 비즈니스 인증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준비를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알림톡,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공식 대행 사업자의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뿌리오라든지 오렌지 SMS 그리고 타스 등등등 이런 회사들에서도 모두 카카오톡, 알림톡, 친구톡 같은 서비스를 대행을 하고 있죠.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서비스는 바로 이제 솔라피라는 서비스예요. 쿨 SMS라는 브랜드로 SMS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얼마 전부터는 솔라피라는 좀 더 이제 발전된 개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 서비스의 장점은 API 연동을 잘 지원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뿌리오라든지 등등등등의 서비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알림톡을 보내려면 모듈을 개발하고 연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솔라피에서는 제가 여러 번 커뮤니케이션해서 제피어에서 보낼 수 있는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 코드만 가지면 알림톡을 발송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솔라피라는 서비스에 가입을 하고 충전 한 10,000원만 하면 됩니다. 네. 충전하고 채널, 카카오톡 채널과 연결하는 작업을 하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솔라피에서 알림톡 템플릿 작성도 하고 승인 절차를 얻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제피어에서 연동을 하면 되죠. 이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들어볼까요? 자, 첫 번째 이제 알림톡의 카카오톡 채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 센터라고 검색해서 구글에서 검색해서 쉽게 이동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카카오톡 처음에 카카오톡 비즈니스, 카카오 포 비즈니스에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전에는 한때는
그 책임있는 쌤이 언급을 해주셨듯이 옐로우 아이디 플러스 친구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그런 브랜드로 이제 통합이 됐죠. 네. 이 카카오톡 채널에서, 그러니까 채널 관리자 센터에서 카카오톡 채널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할 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채널을 등록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알림톡 받으셨겠지만 뭐 겟소셜 코리아라는 채널도 만들었고요. 화이트보드 애니메이션을 하는 두들리라는 채널도 만들었고, 워드프레스 채널, 이태원 쌤 채널, 그 4개의 채널을 만들었는데, 아쉽게도 알림톡과 연동을 하려면 비즈니스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비즈니스 인증을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과 동일한 이름이거나 또는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만 비즈니스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자, 개인 사업자이지만 사업자 등록이 겟소셜 코리아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나름 브랜드로 이태원 쌤이라고 어떻게든 밀어보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신청을 몇 번 했는데 결국 반려당하고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도들리라는 브랜드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풀무원 같은 브랜드를 제공하는 데가 대상인가요? 그러면 기업 이름은 대상이지만 브랜드는 뭐 풀무원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상표가 등록이 이미 돼 있고 이미 많은 여러 가지 식료품 매장에 이런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인증을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저 같은 개인 사업자들은 상표권을 특별히 등록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밖에 인증을 받지 못해서 저는 알림톡은 대표적으로 이 하나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널을 만들고 나서 비즈니스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채널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을 하고 나서요. 알림톡 연동을 해야 되는데, 알림톡 연동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프리오, 솔라피 같은 공식 사업자의 서비스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계속 이어서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제 솔라피라는 서비스의 관리자 모드인데요. 서비스 가입하고, 이메일 인증도 받고, 계정도 본인 인증,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것도 아마 첨부해야 될 겁니다. 이제 사업자 등록증 첨부해서 개인 인증받고 발신번호 등록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내는 모든 알림톡이나 이런 메시지들은 이 번호로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여기 연결을 하게 되면 아까 보셨던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 자동으로 연결이 되죠. 충전은 저는 한 10,000원 정도 했고요. 초기에 서비스로 한 3,000원 정도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을 하다가 아마 얼마 1,000원 미만, 2,000원 미만, 얼마 미만이면 자동 충전 이런 옵션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동 충전될 수 있도록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알림톡, 카카오톡 채널 등록하고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채널 연동까지 했다면 이제 알림톡은 템플릿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알림톡 템플릿은 우리가 내용을 보낼 때마다 새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왼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템플릿을 만들어서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라고 해서 누구누구님 부분을 샵, 꺽쇠, 이름, 꺽쇠 닫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변수로 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 내용, 일자 등등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만 이제 변수 형태로 놔두고 나머지는 그대로 텍스트로 적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림톡을 해보면 이 변수만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서 전송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알림톡을 작성해서 보낼 때 참고로 해야 될 부분은 알림톡은 기본적으로 실시간으로 발송되는 게 맞습니다. 구매라면 구매하셨습니다라고 바로 알림톡이 발송돼야 되죠. 또는 뭐 빠른 시간 이내에 발송이 되는 게 맞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배송 중입니다 하는 것은 이슈가 생겨서 발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인지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이 알림톡 내용을 보고도 그게 누가 보냈고 이런 내용 때문에 보냈구나라는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알림톡이
신뢰를 줄 수 있는 거죠. 알림톡으로 온 것들은 스팸이 아니라 내가 신청한 내용들, 내가 요청한 내용들이 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신뢰를 가지기 때문에 알림톡은 대부분 부담감도 없고 개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알림톡을 보낼 때는 이게 변수로 치환해서 수신자만 바뀌고 번호만 바뀌고 변수만 바뀌지 누구에게도 보낼 수 있는 내용을 템플릿 형태로 만들어 놓게 되는데요. 이 알림톡 템플릿을 만들 때 참고로 할 만한 것들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제가 링크로 여기서 걸어놓지는 않았지만 제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나중에 그 메일로 이 3가지 링크 내지는 자료를 한 건에 함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즉 알림톡 템플릿을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작성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이 뭐 검색하면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솔라피 같은 서비스에서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알림톡을 템플릿을 만들 때 궁금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을지. 그래서 업종별로 템플릿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학원에서 흔히 제공되는 그런 템플릿 모음,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템플릿 모음, 그리고 배송업체에서 제공하는 템플릿 모음, 이런 것들이 있어 대충 대략 보고 그대로 카피해서 내용만 몇 가지 수정해서 요청을 하면 되죠. 그리고 알림톡 템플릿 검수 가이드. 어떤 경우에는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어떤 경우에는 승인이 안 되는지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우리가 좀 하나 알아야 될 것들은 이게 알림톡을 발송할 때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마지막에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림톡을 발송할 때 굉장히 좀 엄격하게 발송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템플릿 작성해서 승인까지 받았다면 마지막으로 제피어 연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진짜 시트를 한 3개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제피어에서 이것은 이 잽은 여러분이 웨비나 신청하셨을 때 직접 그 알림톡에 발송된 내용을 제가 바로 보여드리는데 1번은 챗봇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럼 2번 신청한 내용을 근거로 이 데미오의 웨비나 등록을 하고 고유한 링크를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3번 컨버터킷이라는 그 이메일 서비스에 여러분의 이름도 등록하고 이메일도 등록하고 2번의 데미오의 그 웨비나 링크가 만들어지면 그 조인 링크도 한 번에 다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1, 2, 3번에서 만들어졌던 내용들을 발생으로 4번 런 파이썬 이 솔라피와 연동하는 부분들은 파이썬 코드 한 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한 페이지 코드로 되어 있어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시키면 알림톡이 발송이 되는데요. 이 파이썬 코드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제 이 4번째 작업의 윗부분 자, 런 파이썬에서 어떤 서비스인지 뭐 서비스 선택하고 그 다음에 2번째로 데이터들을 가져옵니다. 자 랜드봇에서 이름 가져오죠. 전화번호 가져오죠. 데이트는 제가 여기다 직접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로케이션 그 조인 링크 데모에서 나왔던 발급받아서 조인 링크가 로케이션에 들어가고 다음에 컨텐츠 무슨 내용인다는 것 얘가 수작업으로 직접 입력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아래쪽에 코드가 있죠. 코드에서 지금 박스 친 부분 있죠. 빨간색 박스로 친 부분 바로 윗부분 지금 보시는 화면 정도가 좀 손대거나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위에서 2번째 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자세히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요. 위에서 2번째 줄이 헤더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다가 카카오 템플릿 그러니까 솔라피의 제 정보들, 솔라피의 인증 정보와 비밀번호를 여기다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네임, 폰, 데이트 이 내용들 있죠. 이 내용들을 다음에 이어서 받아가지고 변수에다 저장을 하고 이 변수를 박스차이즈에 있는 내용들 카카오 우리가 알림톡 템플릿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은 다음에 변수 형태로 잘 매치한 다음에
이 박스 윗부분에 있는 형태에다가 정보를 받아가지고 뭐 치환이 되는 형태이죠. 그리고 밑에는 from, 누가 보냈는지 제 휴대폰 번호 적고, PFID, 이거는 이제 카카오톡 채널 아이디이고요. 다음에는 템플릿 아이디를 기록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카카오톡 알림톡이 발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알림톡을 발송을 할 때 중요한 팁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절대로 홍보 용도로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 제재를 당할 수 있을 뿐더러 신뢰를 잃기 때문에 홍보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어떤 알리는 내용들, 꼭 전달해줘야 될 내용들을 위주로 알려드려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요청하신, 신청하신 이런 내용들을 넣어야 템플릿 승인 받는 데에도 좀 수월하고, 받는 사람도 내가 요청했던 정보, 내가 뭘 요청했지? 내가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요청했구나 라고 해서 받는 사람들, 그리고 템플릿 신청할 때도 좀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고요. 템플릿을 만들 때는 너무 많은 변수들을 넣어서 복잡하게 만들면 나중에 재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교육 신청이라고 하게 되면 뭐 장소라든지 장소 일정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크게 하나를 묶어가지고 교육 내용 묶어서 거기다 그때그때 입력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한 것도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알림톡을 활용을 하게 되면, 알림톡을 활용해서 톡을 보내게 되면 좋은 점들은, 자, 우선 휴대폰 번호 수집을 하는 게 굉장히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휴대폰 번호를 수집할 때, 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여기다가 신청하신 내용을 알림톡으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라고 명시하게 되죠. 그럼 입력할 때도 이 사람들이 내 번호를 수집해서 어떤 정보를 보내려고 할까, 이런 부담이 없이 그냥 알림톡 알려주려고 번호를 수집을 하구나라고 입력을 하죠. 자, 지금 이제 이 웨비나를 수강하시는 거의 대부분도 이렇게 부담 없이 알림톡 주겠지라고 신청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림톡을 보내드렸고, 이 여러분들이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 제 일방적인 홍보 문구라든지 홍보 문자 이런 것들을 수단 보내지 않겠다는 믿음과 규정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쉽게 휴대폰 번호를 수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알림톡을 보내면서 고객들에게, 알림톡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신뢰를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신청하게 되면 이렇게 피드백이 오는구나. 그리고 알림톡을 나름대로 이렇게 체계를 갖추고 서비스를 하는구나 라고 신뢰를 줄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알림톡으로 연결된 카카오톡 채널로 친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궁극적으로, 기본적으로는 필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 뒤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더 드리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하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쭉 정비를 한번 해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가 플랫폼을 갖춰야 하는데, 그 플랫폼에서 CRM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CRM을 통해서 고객 정보를 관리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특히 알림톡이 유용하기 때문에 알림톡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을 챗으로 남겨주시면 우선 제가 답변을 더 드리겠고요. 자, 우선 아까 최기문 쌤 말씀하신 클릭샌드 특장점은 제표에서 변수로 쉽게 연동을 해서 발송할 수 있다는 점이 특장점이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제한점 때문에 조금 아쉬워서 지금은 충전하는 금액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또 질문하셨는데요. 최성민 쌤이 알림톡 템플릿 승인 내용과 코드 내용이 동일해야 하는지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알림톡 템플릿으로 신청을 한 내용과
이 JPO에 있는 코드의 내용이 패턴이 일치하지 않으면 발송 시 오류가 납니다. 네. 그리고 이병욱 쌤 말씀하신 자, 솔라피 API를 JPO에 연동하는 코드는 굉장히 좀 고민스럽긴 한데요. 그건 제가 별도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코드는 뭐 솔라피와 저가 어떻게 보면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내용들이기도 하고 아마도 이 웨비나를 통해서 코드까지 바로 공개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별도의 그런 뭐 부담되지 않는 그런 교육 과정들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성민 쌤 코드 내용에서 텍스트 부분 말이죠. 예, 텍스트 부분, 그러니까 변수 말씀이지, 변수. 변수에서, 변수에서 어떤 내용을 넣는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 내용이라고 한 변수 부분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나만의 플랫폼 규칙, 세미나, 웹이나 교육, 이런 내용들을 넣어도 되고, 뭐, 제표 연동 교육, 이런 내용도 되고, 이게 변수로 발생하기 때문에, 변수를 발생하기 때문에, 네, 발성을, 그렇게 텍스트를 치환해서 보낸다면 되고요. 최유락쌤은 초기에 핸드폰 번호를 받을 때 알림톡을 보내준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가요? 이거죠.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를 제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번호로 알림톡을 내 마음대로 보내도 되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 이유, 일단은 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우선 제가 카카오톡 채널 만들었잖아요. 채널 만들어서 비즈니스 인증을 했죠.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확인해서. 그래서 공식 비즈니스 채널로 인증을 받고 솔라피에서 제 사업자 등록번호도 확인하고 제 휴대폰 번호도 확인하고 카카오톡 템플릿을 별도로 만들어서 승인 요청해서 승인까지 받고 그쪽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제가 악용을 하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악용을 하거나 과용을 하는 경우에는 컴플레인을 받겠죠. 컴플레인을 받고 신고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제가 계정이 중지되거나 이런 페널티를 받게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그냥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면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제가 그 번호로 알림톡을 보낼 수 있다. 제가 만들어 놓은 등록해 놓은 템플릿으로 말이죠. 자,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